만일 탄도미사일과 고체 연료 주입 ICBM을 발사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와 함께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핵공격 위협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부는 일제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만약 북한이 계속 ICBM으로 도발을 강행한다면 김정은 참수작전을 실시하겠다고 북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만일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펜타곤 정례 브리핑에서 펜타곤 대변인 라이드 장군은 한미일이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B-1B 전략 폭격기가 동원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는데 동맹국들의 최종 목표는 김정은 참수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이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영내 안보와 안정이며 영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영내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최종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번 발사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북한의 장거리 ICBM 발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장거리 ICBM 발사 분석에 참여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니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번 발사와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지만 저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ICBM에 대응해 한미일 합동 공중훈련이 B-1B 전략 폭격기와 함께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한 우리 동맹국들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김정은을 참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Look, Janie, we remain committed to 보세요, 제니. 우리는 외교적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지역 안보와 안정이며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은 물론 지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성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언제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김정은 참수는 현실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펜타곤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조은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은. 네. 예, 또 이제 2024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대한민국에도 정치인들이 아닌 진정 국민들이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 이 출판 기념회 책자 이걸 지난번에 우리 출판 기념회 했는데 요 책에다가 우리 제니박님 요렇게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뭐 비용도 비싼데 많이 말고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보내주세요. 또 내 아는 지인들한테 또 드리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엔 영어로 또 동시 통역으로다가 하나 하면은 좋죠.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또 통역해서 몇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또 영어. 이제 우리가
7년 동안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나 우리 또 공화당 동지들의 그 눈물 어린 투쟁사죠.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다 함께 쓴 7년의 일기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제니박 기자님 그때 미국 방문했을 때 또 우리 컨퍼런스 했던 거, 또 이번에 한국 와서 컨퍼런스 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때 참 그러고 뭐 이제 역사가 남겨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희생 정신이 있었길래 이렇게 또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가지 않는 가시밭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이 생겨난 거죠. 그게 아프다고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은요, 길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거 아주 지도자는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 희생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용기가 그렇죠. 없이 그 정치를 하는 것은 자기 사리사욕으로 또 자기는 일신의 영달로 비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어느 순간에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라도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알리고 또 불의와 싸우는, 그것이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다. 제가 7년간 느낀 것이 그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내가 조원진 대표님을 상당히 우려를 보는 이유가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조원진 대표님 이렇게 태극기 들고 나와서 외치지 않았으면 누군가 외쳤기 때문에 탄핵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온 세계가 들여다보고 미국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석방이 됐기 때문에 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든 안 하든 걸 떠나서 누군가는 그 이슈를 외친 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다 온 국민들이 알고요. 진실과 정의를 이제 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제니박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워싱턴에 그 광고판 그런 네. 야외 광고판도 저희들이 만들고 네. 또 트럼프 정부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국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법 탄핵, 또 국내 문재인 정권의 실체,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가 글을 써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도 그래서 하고 이제 그 미국의 의회 쪽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게 나오죠. 상당히 저기에 섭섭한 것들이 많지만은 제가 여기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지금 이제 2023년도를 넘어가서 2024년도 초반까지 북한이 상당히 위험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핵 보유국으로, 그러니까는 핵을 한국이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오케이, 전제로, 우리가 전술 핵 배칠 정도는 한국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Why not? 한국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핵을 저장하는 그 저장고를 이제 한국이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증성까지 왔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핵이라는 것은 한번 선제 투하가 돼버리면은 뭐 두 번째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선제라는 것은 권투도 먼저 펀치한 놈이 이기지 않습니까? 선제 공격을 북한에서 우리가 받으면요. 두 번째 미국이 암만 핵을 투하한다 해도 이미 우리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일어나서 아마 내년쯤에 이게 상당한 피크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제 북한이 핵을 이제 완전히 그 ICBM을 통해서 이제 곧 향후에 7차 핵실험을 그렇죠. 하면서 핵을 이제 완성 단계 핵 보유국 선언을 해버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또 신냉정 시대의 그들과의 협력, 또 미국의 이제 정권 교체 문제,
뭐 이래 됐을 때 트럼프 정권이 예를 들어 들어왔을 때 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거 아니냐. 그래 됐을 때 우리는 자체적인 핵 개발보다는 전술핵을 배치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전술핵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제니 말씀대로 내년에 중요한 한국의 국방, 안보, 외교 부분의 핫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최근 로버트 피더슨이라고요. 미 전 국방부 WMD, 그러니까 재랑살살무기 특별 고문이시자 수석 전략가가 언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술핵 배치는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할 경우 중국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때 어떤 말을 하느냐? 중국 너희가 북한에 핵을 그냥 용인했기 때문에 한국도 할 수 없이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서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신냉전 시대에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군사 인공위성의 기술이라든지 또 북한의 무기 제공이라든지 굉장히 군사적으로 동맹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는 주한미군 또 그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술핵의 배치 사항들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 국방부 미 펜타곤에서 마지막 브리핑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브리핑인데 거기서 뭐라고 제가 질문을 했냐면은 물론 앞에 이제 사격대에 나갈 것입니다. 동맹국과 미국의 그러니까 최종적인 최종적인 골은 김정은 참수냐, 참수 작전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그래서 우리 국방부 소장이거든요. 투스타 제너럴 대변인이 웃더라고요. 먼저 웃으면서, 제니 네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럼 뭐라 그러겠으면 미국이 그러면은, 야, 김정은 참수한다. 뭐, 그러겠습니까? 답변은 뻔하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로서 하려고, 남아있다. 미국 국방부나 국무성이나 똑같으니 백악관이나 하는데, 그 뒤에는 뉘앙스가 뭐냐면은요. We have all kind of options. 우리는 온 옵션이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옵션도 쓰고 저 옵션도 쓰고 그랬지만 북한이 테이블에 안 나오고 계속 공격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 우리는 김정은이 참수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종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YTN을 약간 모니터를 한번 해보니까요. 제가 질문한 걸 대해서 그 왕성택 외교 안보 외교장장 평생 연구소인가 하는 그 소장이 그 사람 옛날에 특파원으로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질문한 국방부에서 질문한 그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국방부 라스트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참수 작전 김정은이 참수했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그거는 참수는 안 하고 외교적으로 한다. 이거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미국의 정책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 뉘앙스 그래서 내가 왕선택이한테 한번 카톡을 해서 제대로 좀 신원식 국방장관 입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 문제를 계속 그렇게 가면은 참수부대로 그렇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을 핵 포기제를 하지 않고 핵 도발을 하면은 북한의 종말이 온다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한국의 정부로 봐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봐서는 그렇죠. 북핵 문제의 CVID 그러한 그 해결책이 없으면은 다각적인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사실이죠. 그래서 all kind of option인데 제가 거기서도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의 그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B1,
B1B 전략 폭격기가 동원해가지고 한미일 3중 공중연합작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여타 하면은, 김정은이 참수작전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아니냐고. 이거는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은 아주. 대외적인, 속내하고 대외적인 용어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읽어야 미국도 뭐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때문에 머리 아픈데, 예. 한국까지 또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음. 대외적으로는 그래 얘기하더라도 속내는 김정인은 까불지 마라 당연하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전문가들도요, 어느 하나 지금 빼놓지 않고서 상당히 강경책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또 잘못 얘기를 하나 해놓은 게, 북한의 핵을 마치 용인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그러니까. 난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거는 아예 일종의 가치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됐을 때 이제 한반도에 대한 이 정책 자체가 바이든 정부하고는 전혀 다를 텐데, 거기에 따르면 한국의 피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바이든이 뭐 저렇게 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니까 여러 가지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마음도 좀 복잡합니다 지금.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콜로라도 주 연방에서요, 지금 못 나오게 했습니다. 투표권에 이름도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니키 헬리가 굉장히 지금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역사상 아직까지요, 여자 대통령이 나오기라는 건 상당히 힘들대요. 안 그랬으면 옛날에 클린턴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여건상 미국에는 별로 여자 대통령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이 전부 다 이제 선거들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그래도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또 내년에 이제 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한 이후로 이제 두 번째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이게 이제 한국에서 할 건데, 그게 4월이 될지, 뭐, 좀 더 여름이 될지, 뭐, 확실한 건 잘 모르겠고, 내년에 가게 되면 또 한번 얼굴을 뵈야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문제예요. 중국이 지금요, 상당히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한국하고 자꾸 이제 엮으려고 하는데, 잘못하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어떻게 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국과 한국의 그 경제 문제. 지금 이제 중국의 시진핑은 아무튼 모대동 좀 기념일에 뭐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을 모대동하고 같은 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만 문제에 대해 대만 총통선거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반중, 한쪽은 이제 서로 중국과 동반자 협상 뭐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지적으로 네. 반중 후보 민진당이죠. 민진당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한국의 조태용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중국과의 여러 가지 대화 또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풀어나가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아니 있는 조태용이가 어떻게 외교부 장관 후보자예요? 조태용이가 아니죠. 조태용은 지금 한국의 국정원장이 됐고 국정원장이 됐고 이제 조태열인가 하여튼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상공회의소 주최로 한중 경제인 포럼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경제인들이 이제 요청을 한 것은 이제 우선 중국과의 경제 협력, AI,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서 하도록 해달라. 네. 뭐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국과의 이 막후에서 외교적인 뭐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미국 또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한중 간의 관계 개선의 여지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입장에서 중국도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지금 미국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연대에 우리나라는, 한미일, 또 호주, 뭐 인도 태평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이쿼드 가입을 통한 그러한 안보 체제의 연대 이런 부분들을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중국이 전혀 북한 문제를 도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은 지금 뭐 북한에 뭐 우선 그 국경선 다 열고 북한에 대해서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Yeah, you're right. 그건 전략적으로도 중국은 북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년에 시진핑이가 한국을 오게 되면은 조금 문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당히 지금 50만 군을 갖다가 지금 모으고 있는데, 이것도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전략적으로도 여러 EU라든지 그 유럽에서도 지금 지원 문제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부패, 그 내부에서 그 부패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군수 내부에서도 부패가 많아가지고 돈을 지금 미국에서 엄청 줬지 않습니까? 지원을 거기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젤린스키도 내년 되면은 이제 선거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의 지금 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승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내년 되면은 마지막 젤린스키에 대한 무기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비로 해놓은 것은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성과를 못 내고 전쟁이 자꾸 길어지니까 아무튼 유럽 쪽에서의 그렇죠. 바이든 정서도 있고 국내에서 이제 정쟁을 그대로 정리를 좀 해라, 종전을 해라 하는 그러한 그 여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을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대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초기에는 힘을 좀 내더만은 요즘 힘이 싹 빠졌어요. 왜냐면 이 전쟁이 길어지면은요, 내란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김정은이가 뭐를 한 방 쐈다면요, 지극끼리 물고 뜯을 거예요. 지극끼리. 야당은 또 김정은이 편드느라고 난리고, 우리 보고 또 이제 우파 군대 보고 왜 쏘았느냐고 또 따질 거라고요. 그죠?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요. 이 안보가요. 이게 좌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안보 문제에서 가지고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푸른 노스 코리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게 문제. 이거 좀 윤석열 정권이 좀 이것 좀 처단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뭐 한다 해도 그 과거 이 좌파 정권들이 이래 풀어놔서 깊숙하게 대한민국의 국민 깊숙하게 붉은 세력들이 많이 잔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그 사실 노동계 민주노총이나 이런 강성 노조의 버금가게 한국의 실질적인 이념 가치의 전반적인 그 쇠퇴가 한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통적인 용기 있는 그 보수 정치인들 그다음에 우파 국민들이 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비를 좀 강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목소리는요, 크게 들리지가 않고요. 빨간색 목소리는 아주 크게 들리게 해놨고, 이 언론이 큰 문제인데, 이게 이 빨간색이란 거는요, 흰 티셔츠에 빨간 거를 탁 잉크를 한번 떨어뜨려 봐요. 얼마나 강하게 퍼진지 아세요? 그래서 빨갱이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다른 거, 무슨
구루색이니 연두색이니 그 색깔은 아예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 보수의 목소리를 언론들이 잘 실어주고 내게 만들어야지 나라가 잘 돼가는데 도대체 이거 언론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 정권이 어찌하여 그 김정은이 말만 그렇게 하고 김정은이가 무슨 도발을 해도 야당은 목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아요. 성명서 하나 내지 않고 이게 지금 제대로 생각하면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 미국의 그 문재인의 그 로비에 당했던 미국을 생각하면 끔찍하죠. 지금도 앞으로도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앞으로 또다시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워진다. 좌파들은 가면 갈수록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더 이제 불의의 혹은 또 반체제의 힘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좌파들은. 김정은이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 대변인들이 많는데 한국에서 다 야당들이 좌파들이 다 대변해 주잖아요. 김정은이 대변한 거 봤습니까? 한국에서 대변인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어느 시점 김정은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국민들이 봤을 때 더 이상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좀 나아지겠죠. 제가요 서울의 봄을 한번요 분석하느라고 봤다고요. 잠을 안 자고요. 이거 진짜 이런 가짜 역사가 이렇게 나돌아 다니는데 뭐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2.12는요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싼 역사적인 그 암울한 그 사건을 종결을 짓기 위한 게 12.12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종결을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걸 가지고는 5.18까지 거기다가 뒷표 씌워서 뭐가 뭔지 모르게 여기는 뭐 하여튼 영화 한 편이 아무튼 총선을 두고 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보는데 1,000만 명이 더 봤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 그 DJ 그 100주년 DJ 그 100주년 그 영화도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이 정치의 영역까지도 국민들의 그 생각을 가짜 역사를 가지고 진실이 아닌 걸 말 한마디 이 영화는 무슨 사건에 기반했지만은 뭐 극중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나 이런 사실들이 뭐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 해서 그 영화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혀 왜곡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말도 안 젊은 세대 되는 그 시대의 경험을 하지 못한 제니박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세력 계층들은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하죠. 이 세뇌 공작이죠. 세뇌 공작. 제가 지난주에요 크리스마스 아주 큰 파티를 갔는데 미국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더만 서울의 봄 이 얘기를 깜짝 놀라서 그거를 분석하는데 나보고 영어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달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랬더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답변이? 한국 사람들은 지능이 굉장히 낮대요. 이 허구적인 영화 한 편에 매몰돼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그 영화에 다 의존을 한다는 게 that's shame이라는 거예요. that's shame. 아니 뭐 문재인은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그거 뭐 영화 하나 보고 울면서 원전 폐기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원전 폐기 사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지금도 그게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화는 그냥 영화로 봐야 되지 그것을 왜곡된 역사를 진실인 양 잘못 오도해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요 좌파들이 미국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활동이요 우파들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느긋하게 있는 거예요. 좌파들은 요로의 미국의 각 분야에 다니면서 이재명이 내 귀에 다 들어와요. 이재명이 지금 선거운동하고 지금 윤석열이가 잘못됐다고 국회에 다니면서 다 내 귀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들 말을 믿느냐고. 솔직히 말하면 걔들은 근데 이제 우파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용기가 없다. 우파도 행동하지 않는 이제 우파, 껍데기 우파 보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탄핵 과정에서 또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침묵해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끝나고 나니까 자기들 세상인 양 떠드는 그런 껍데기 보수들, 용기 없는, 자기 희생이 없는,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보수들의 모습은 이번 총선에서는 제발 이제 그것을 좀 끝장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파도 자기들의 이념 체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수 정당이라는 게 혹은 보수 정권이라는 게 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좌파들과 이념 논쟁을 하고 누가 옳았는지 그러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우파들은 그런 논쟁을 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할 행동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나 국회의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폼이나 잡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바로 보수의 종말이에요. 보수의 종말. 그렇죠. 이제 보수 대한민국에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보수 정권이나 보수의 종말이 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붉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국민들은 그 붉은 세상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냥 입 닫고 행동하지 않고 용기 내지 않고 자기 희생 없이 그러한 정치인들은 좀 부끄럽게 이 시대에 내가 정치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자기 사립사역만 챙기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7년간 그렇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우파 정당, 용기 있는 진실의 정의를 부르짖는 정당. 우리 공화당이 옳았죠. 이 미국 기자들이 우리 조원진 대표님 보고 용기 있는 사나이라 그러잖아요. 미국까지 건너와가지고 백악관 앞에서 김정은이 그냥 사진을 찢어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진만 찍어요. 뭐 그냥 불에 태워도 지금 그냥 원수 같은 인간인데. 자, 그래서 좌파는요 워낙 열세하기 때문에 걔들이 길을 쓰고 이를 악물고 접근을 합니다. 미국에다가 전부 그냥 정보도 쓴 엉터리 정보를 갖다 주고요. 이래가지고는 미국 사람들이 또 찌약 먹은 것처럼 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미국에도 좌파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그거를 듣고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이게요 제대로 된 우파가요 참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주면은요 다 알아듣습니다. 한동안에 미 국방부 문재인이 있을 때 미 국방부에 있는 인간도요 김정은이 사진을 딱 벽에다 붙여놓은 내가 지금 책 설명을 하려고 베스트 프렌이래. He's my best friend. 이렇게 해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 아니, 히즈 마이 베스트 프렌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니까 뭐 트럼프 그렇죠. 정부에 있는 국방부 사람도 그거 붙여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딱 물들어 가더라니까요. 그걸 내가 설득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 그리고요. 지난주는 마지막에 이제 브리핑하고 나오는데 애국가가 들려요. 저기 백악관 앞에서 옛날에 조은진 대표님이 우리 시위하던 곳인데 애국가가 들려서 어머나 또 누구 애국자들이 와서 저기 시위를 하나 하고 가까이 가봤더만요 많이들 모였더라고. 윤석열 탄핵하고 있더라니까요. 애국가 틀어놓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들의 위장 전술이 요즘 태극기 다 달고 다니잖아요, 민주당은. 예. 그들의 위장 전술은 변화무쌍하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가드너가 내가 그래서 얘들 지금 좌파들인데 왜 이런 애들을 허락했냐 이 장소야. 그러니까 뭐 태극기 들고 오고 뭐 저기 애국하니까 전부 또 우리 저기 한미 동맹하러 온 줄 알았네. 그런데 거기서 세상에서 내가 그 가드너들한테 경찰한테 이래서 얘들 빨리 쫓아라. 얘들 지금 위장 전술을 하고 있다. 딱 김정은이가 한 위장 전술이 있다는 거 얘들 풀어놓을 수 코리아니까 여기 아예 들려도 놓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태극기 들고 오고 뭐 애국 같으니까는 또 그런 값다 했잖아요. 다 조원진인 줄 알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노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심하이 하고 이제 우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 대타로 온 것들은 다 위장이라고 알아라고. 앞으로 원래 한 해 동안 이렇게 매주 시간을 내주셔서 네. 제가 우리 제니박 기자 엄청 바쁘시다는 건 이제 백악관 소속 계시죠.
국무성, 국방부 다 다니시는데 네. 매주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원래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2024년에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정부를 가지고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보고 슈퍼우먼이래요, 여기서도. 자, 우리, 슈퍼우먼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좋은 한국에는 뭐 그런 용기 있는 기자들이 잘 없습니다. 네. 아니, 고맙습니다. 미국 기자 다 틀어서 이 세네 군데 다니는 기자는 이제 제가 혼자니까 동해포척, 서해포척 하다 가지고 홍길동이가 아니라 박길동이가 돼가 있고요. 이제 슈퍼우먼이 돼가 있는데 또 어찌하여 그 시간에 또 우리 조은진 대표님하고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한 게 진짜 더블 슈퍼우먼이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조은진 대표님께서 소원 성취하시고 이제 이제까지 가시밭길을 다 걸었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예, 여러 당들이 좀 깨어서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또 국회에 또 다시 입성하셔서 제대로 목소리를 좀 내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다음에도 보기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